예, 이제 3차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PN 코드라고 하는 거를 칩이라는 단위로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PN 코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의 15승 마이너스 1이지만 너무 적어서 얘는 없다고 치면, 얘는 그러니까 32,767개. 아마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 빼면은 이제 32,766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얘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이런 놈이 이만큼 32,000 몇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의 단위가 우리는 이제 칩이라는 그런 단위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칩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이제 알면 되고, 그런데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옵셋을 주지 않고 멀리 떨어뜨려서 64개 또는 128개 또는 256개 이런 식으로 64 곱하기 n개, 예, 이런 값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가 한 칩의 그 주기가 그러면 그 얼만큼 되느냐, 그 시간이, 주기 시간이 얼만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어디서 그걸 구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확산을 쫙 이게 왕창 다 해서 쓸 수 있는 그 주파수가 1.2288 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알았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1.2288 메가헤르츠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주면 1.2288 메가 확산된 거니까 CPS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칩 per sec죠. 그죠? 1초에 1.2288 메가 칩이 쫙 하고 가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죠? 그러면 한 칩의 주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뭘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초당 몇 칩인데 한 칩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뒤집으면 한 칩당 몇 초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뒤집으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2288 메가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게 한 칩의 주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0.813 마이크로세크다.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0.813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그 한 칩이 샥 갈 때 그 움직이는 시간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한 칩이 이렇게 갈 때 이게 이렇게 가는 동안 전파가 얼마큼 날아갈 것이냐, 전파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거리 구하는 거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우리가 시간은 이제 여기 나와서 알고, 속력은 빛의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라 이거죠. 시간은 얘고, 두 개를 곱해주면 244m가 나온다. 뭐가? 한 칩의 전파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 칩이 이렇게 샥 움직일 때 244m가 간다는.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가 뭐냐? 두 칩이 그러면 샥 움직이면 488m.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4칩을 쓰면은 64 곱하기 한 칩이 재니까 0.813 마이크로세크. 이걸 계산해 보면, 요거는 이제 거리 가지고 해야 되겠죠? 244m. 한 칩이 이거니까 64칩은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죠? 한 15km 정도 대충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이상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이제 그 정도를 써야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파를 이렇게 쏘게 되면 전파가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꺾여서 들어오고. 이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연이 되잖아요. 시간도 지연되고 거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한 10km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뭐 이렇게 꺾여서 얘는 15km. 얘는 뭐 13k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이 차이가 5km 막 10km 이상 막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전파가 꺾여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꺾여서 들어오는 차이가 나는 그런 값하고 혼동되지 않게 하자. 뭐 이게 이제 보통 뭐 여기 5km 썼지만 한 10km 정도 이상까지도 이렇게 꺾여서 들어올 때 원래 거랑 이렇게 차이가 이제 보통 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많이 꺾여서 들어오면. 그런데 64칩을 사용하면은 이 계산이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6 뭐 킬로 이 정도 되나 봐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의 거리면은 전파가 아무리 꺾여서 들어와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을 쓰면 이거는 이제 내가 딜레이 돼서 만든 거지 전파가 꺾여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4칩을 쓴다고 합니다. 뭐 물론 그거 64 곱하기 2에서 128칩을 쓰면 뭐 더 30 한 뭐 1, 2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훨씬 더 구분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파가 꺾여서 원래 거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값하고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64칩을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4칩을 쓰는 이유는 충분하게 거리를 이제 딱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뭐 전파가 꺾여서 들어오는 거랑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64칩을 쓴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최소 이제 64칩을 쓴다고 돼 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뭐 128칩을 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256칩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거리를 뭐 두면은 뭐 거의 뭐 기지국을 뭐 한두 개만 뭐 두는 뭐 그런 상황 정도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거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책에 옛날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개만 가지고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128칩이 31.2kg 나온다는 건 계산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죠? 128칩 곱하기 244m. 그죠? 한 칩이 244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는 또 이제 256 곱하기 244m 하면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칩이 요거는 이제 간격이 주기가 짧은 거고, 칩 간격이 이건 넓은 거죠. 그죠? 이렇게 넓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좀 뭐 개활지죠. 탁 트인데 전파가 잘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도심지.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기지국이 조금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뭐 물론 뭐 이거하고 이 값을 볼 때는 이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두 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칩이 많은 거는 탁 트인 대로 쓰고 칩이 좀 적은 거는 조금 이제 이 도심지 전파가 가다 걸리니까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PM 코드 같은 경우가 2의 15승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게 32,76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홀수로 나오겠죠? 뭐 요게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요게 이제 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PM 코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게 딱 해가지고
딱 갔을 때 이게 과연 뭐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PM 코드가 32,767개가 쫙 갔을 때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걸 계산하고 싶으면 0.813 마이크로세컨을 계산해 주면 되죠. 이거 계산해 주면 26.67인가요? 뭐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미리세크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가 확산하는 게 1.2288 메가 CPS였잖아요. 이만큼이. 근데 PM 코드는 31,20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M 코드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또 32,000 뭐 몇 개, 요놈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M 코드가 요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 전체에 대한, 이 확산한 그러한, 그 전체 칩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조금 이제 약간 어렵죠. 그래도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일롯은, 그 파일롯이라는 게 뭐, 뜻이 뭐예요? 그, 조종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파일롯이 뭐 이렇게, 비행기 운전하는 비행사도 파일롯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 타고 뭔가를 이제 어딘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비행기 안에 실어 있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시간하고 옵셋이. 네, 그걸 실어서 단말기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동기 채널은 뭔 일을 하느냐? 이 동기 채널에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네, 여기는 뭐 하나하나 우리 배우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블록이 3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첫 번째는 컨볼루션 부호기 또는 뭐 길쌈 부호기 이런 용어가 하나 있고, 코드 심볼 반복이라는 게 하나 있고, 블록 인터리버라는 게 있고, 이 3개라는 게 새로 생겼고, 와시코드라는 게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와시코드 들어가는 이 앞단에 새로운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새로운 3개를 하나씩 또 자세하게 우리가 볼 겁니다. 뭐 미리 정답은 나와 있죠? 이런 기능, 컨볼루션 부호기라는 기능은 뭐 랜덤 에러를 좀 잡아주는 거고, 코드 심볼 반복은 전력을 아끼는 거고, 블록 인터리버는 에러를 잡는다. 에러를 잡긴 잡는데 얘는 랜덤으로 잡아주고, 얘는 버스트가 이제 그 왕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버스트가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번에서 나온 겁니다. 이 번은 알잖아요. 이거 뭐 태우다. 태우다의 뭐 최상급.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왕창, 전체적인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트 에러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에러라는 뜻이고, 랜덤은 드문드문 한두 개씩 있는 그런 에러다. 뭐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드문드문 생기는 에러를 잡아주는 거고, 이거는 전체 한 덩어리가 에러가 생겼을 때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제 또 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이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컨볼루션 부호기에 대해서 하나 자세히 배우고, 요거는 간단합니다. 블록 인터리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또 와시코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우고 하면 제일 중요한 메인이 얘죠. 이 3개만 잘 배우면 그러면 이제 IS95 채널은 어느 정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뭐 물론 이제 동기 채널에 이런 이제 기능도 있어요. PN 코드, 여기 PN 옵셋 값을 얘는 이제 인식한다고 이제 되어 있죠. 아까 파일럿 채널에서는 PN 옵셋, 위상 옵셋을 전달했잖아요. 전달해줘서 단말기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동기 채널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까서 보는 거죠. 얘가 뭐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
까가지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채널은 그 옵셋을 그냥 뭔 내용인지 모르고 실어서 보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동기 채널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동기 채널에 대한 요 것 중에 컨볼루션 이제 그 코드 또는 뭐 아까 뭐 길쌈 컨볼루션 부호기 뭐 또는 길쌈 부호기 뭐 이런 식이란 말도 썼잖아요. 길쌈이라는 말은 뭐 어느 이제 한양대 교수님이 또 만든 용어인데 네, 이제 길쌈이 그 뭐 옷배 같은 거 짤 때 뭐 삼배나 못이 이런 거 짤 때 그 기계가 마치 얘가 움직이는 그거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거로 길쌈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또 의미가 있긴 있는 거죠.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말은 이제 외국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 일단 요 기능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 먼저 이제 여기 뭔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뭐 레지스터가 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구조를 통해서 출력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출력이 이제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뽑게끔 되어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그죠? 요 하나 뽑고, 두 개 뽑고, 세 개 뽑고. 하나, 둘, 셋. 데이터 들어오면 막 계산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놈 아웃풋은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냥 이렇게 들어온 놈이 뭐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아웃풋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얘는 요 첫 번째 레지스터와 세 번째 레지스터를 요 또 이제 더해가지고 빼라.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 보면은 제일 복잡하죠. 이 세 개 다를 더해서 빼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가 이렇게 x의 영승은 1이죠. 1. 또 여기는 x제곱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식 관점에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입력의 값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5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항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계산을 다 해볼게.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다항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요 G1이라는 값은 그냥 뭐 1이죠. 여기 X0수 그냥 빠지고, G2라는 값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G3라는 값은 세 개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입력에 대한 것도 다항식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1차, 뭐 2차, 3차. 그러니까 X의 0승, 1승, 2승, 3승, 4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0승 있고, 1승 있고, 2승 있고, 3승은 없고, 4승 있고.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여기 00이라고 쓴 거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한번 보면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최종 V라는 값이 있지만 V1이라는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에서 G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UX라는 입력하고 G1을 통과하면 V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은 U1이라는 거가 요거죠.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4승. 그 다음에 G1이라는 거는 그냥 1이에요. 뭐 이거는 뭐 쓸 것도 없죠. 그래서 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2라는 거는 요것도 입력하고 요 두 번째 출력단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G2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X제곱. 이것도 이제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V3를 이렇게 써주고,
네, 이건 동일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복잡했죠. 이렇게 써줘서 이제 답을 씁니다. 첫 번째 답은 이렇게 쓸 건데, 요거를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x제곱이 있고, x3승은 없죠. x4승은 있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x6승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x5승, 6승. 이렇게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계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1 계산은 뭐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x가 나오는 거는 1은 없고, x,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x라고 써주면 되고, x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x제곱하고 x제곱.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요게 익스클루시브 5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1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어요? 0이죠? 같으면 0. 그래서 0. x3승에 대한 거는 x3승 되는 경우는 1 없죠? x3승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또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 x3승. x4승이 되는 경우는 여기 x제곱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거 두 개죠. 두 개니까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겁니다. x5승은 이렇게 찾아보면 x5승 되는 거는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x6승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x6승.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또 x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0. x제곱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 있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x제곱은 이렇게 세 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또 x3승에 대한 거를 보면 x 이렇게 돼서 하나 가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0. x4승에 대한 것도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고 두 개니까 0. x5승에 대한 것도 뭐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죠. 또 x6승도 마지막으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일단 계산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최종 이제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뭐 제가 쓴 게 이거랑 같이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건데 이걸 데이터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다고요? 이렇게 하나 뽑는 거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그죠? 그래서 1, 1. 그 다음에 또 요걸 뽑는 거죠. 요거는 요 값을 보시면 1, 1, 0. 그죠? 또 이렇게 뽑으면 1, 0, 1. 또 이렇게 뽑으면 0, 1, 0. 이렇게 뽑으면 1, 0, 0. 이렇게 뽑으면 0, 0, 1. 또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몇 개가 나와요. 많이 나왔죠, 그죠? 지금 3개짜리가 몇 개가 나왔어요? 7덩어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요 덩어리가 7개가 나왔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요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출력단의 개수예요. 요거는 입력단 개수. 근데 입력이 지금 뭐 아까는 이렇게 5개밖에 안 써 있지만 입력이 지금 몇 개요? 7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0, 0을 이렇게 붙여서 7개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4승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6승까지 갈 수 있게끔 값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요 7개가 된다니. 그래서 여기 7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7개면인데 출력은 21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배 커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뭐 3배 커진 게 의미가 뭐냐?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3개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요 하나만 이렇게 있었다고 보세요. 근데 요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깨졌어요. 이거 뭐 못 살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깨졌다 이거죠. 그래도 나머지 2놈 가지고 이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다니. 나머지 67%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를 정정해 주는 게 유리하다. 내가 이제 일종의 뭐 손오공처럼, 내 자신을 이제 분신시켜서 내 자신을 이제 3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3명 중에 한두 명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두 명 가지고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라를 정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중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듬성듬성 값이 깨지더라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컨볼루션 부호기는 랜덤 에러를 정정하는데 쓰인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 그 주차에 또 잠깐 또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9주차 수고 많으셨습니다.